네, 저는 온누리 피부과의 오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험병원 피부과에 재직 중인 주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피부과 박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혜정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혹시 선생님들 기억에 남는 피부 알레르기 환자나 진료 사례가 있으신지요? 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 환자분 중에 연세가 꽤 지긋하신 분이셨거든요. 70, 70이 넘으셨던 환자분이셨는데 이 환자분은 꽤 정말 수년간 그 전신적인 습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래서 원인을 대체로 찾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소위 독하다는 약, 이제 면역 억제제 이런 약도 많이 쓰고 하셨었는데요. 그분을 검사를 거듭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원인이 고혈압 약 중에 한 가지가 원인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한 종류셨죠. 그래서 그분은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하시고 증상이 완전 좋아지셔서 편하게 지내셨던 그런 환자분이 있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암이 있으신 분인데 워낙 말기 아니셔서 그것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는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마약 패치 이렇게 붙이시잖아요. 이제 그걸 붙여야 조금 조절이 되시는데 또 붙이는 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붙이면 너무 가렵고 막 진물이 나고 또 안 붙이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는 한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아토피 습진이 있었던 분이신데, 그래서 평상시 눈 주변이나 얼굴 주변 많이 가려야 했던 분인데, 결막염 그 안과에 가셔서 약을 받고 나서 그 주변이 이제 계속 붉어지고 가렸지만 그냥 그 안약을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이 주변이 처음에 딱 왔을 때 거의 이렇게 팽도눈처럼 많이 빨갛게 부어가지고 많이 가려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안약을 가지고 패치 테스트를 했더니 강 양성이 나와서 그걸 중지한 이후에 눈 주변 습진이 많이 좋아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가 왔는데요.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굉장히 또 몸이 가렵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그 개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이 개털에 양성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더 이상 개를 키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서 참 이 피부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그 원인 물질을 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하고 이별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발생하는 부위나 그런 임상적인 소견들이 특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게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인지 아니면 자극 접촉 피부염인지 아니면 햇빛 알레르기인지 쉽지는 않지만 대개는 다 임상 양상으로 어느 정도 의심하고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진단 과정 중에 또 그 의심되는 원인 물질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련 질환에 대한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첫걸음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인 물질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그 원인 물질에 대한 확진이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검사를 크게 나눠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 검사하는 거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접 피부에다가 뭔가를 하는 그런 검사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피 검사 하시게 되면 되게 간단하기는 합니다. 뭐 특별히 약을 끊을 필요도 없고 뭐 준비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피 뽑고 기다렸다가 이제 결과 나오면 보면 돼서 좋기는 한데 이게 뭐 접촉 피부염에 많이 쓰는 검사는 아니고 주로 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에 주로 쓰는 검사입니다. 이제 피부에다가 직접 뭔가를 검사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는 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첩포 검사라든지 뭐 아니면 피내에다가 하는 단자 검사라든지 유발 검사, 광첩포 검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첩포 검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조금씩 종류별로 발라서 이제 등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이틀 있다 떼고 이제 결과를 보는 그런 검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내 검사는 그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이렇게 액체로 병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환자 피부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로 살짝 찔러가지고 그 알레르기 물질이 이제 피부에 접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검사인데 요건 한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워낙에 알레르기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검사로만은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제 해보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거를 뭐 귀 뒤에 조금 아니면 이렇게 팔 안쪽 같은데 조금 발라보는 거 한 이틀 정도 아주 소량을 사용해보고 이제 그게 괜찮으면 뭐 앞으로 쓴다든지 안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유발 검사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광첩포 검사인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일부가 일단 그냥 접촉을 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는데 그걸 바르고 아니면 뭐 만지고 이렇게 햇볕을 쬐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이제 유사하게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부에 붙여놓고 이제 적절한 광을 쬐서 반응 여부를 보는 건데요. 이런 검사들이 뭐 약을 먹고 있으면 할 수는 없고 또 약을 끊고 해야 되고 뭐 이제 피부에 이틀씩 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진단하는 데는 매우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치 테스트는 우리가 원인이 될 만한 것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특수 용기에 담아서 등에다가 테이프로 잘 고정을 시켜서 붙이고 48시간 후에 뜬 다음에 추가적인 48시간 후에 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48시간 동안 등에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붙일 때 등을 반드시 세워서 잘 붙이셔야 되고 그리고 땀이나 운동을 많이 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48시간 동안은 좀 안정을 취하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부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키는 이제 검사이기 때문에 약 같은 것을 먹고 있으면 반응이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일시 기간 동안 약을 이제 중지한 후에 검사를 해야 되겠고 검사한 그 성분 중에 나한테 안 맞는 게 있다면 정말 알러지 반응이 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준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좀 잘 알고 시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차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다르지만 서로 유사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같은 물질로 인식하고 알레르기를 둘 다 일으키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고 사과나 배 알레르기는 없지만 이 자작나무와 사과나 배와 유사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작나무 알레르기가 있으면 사과나 배를 먹어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알레르기가 있다면 내 알레르기와 교차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미리 알고 피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사실 이 교차 반응이란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때 그거와 같은 식품군에 속하는 음식을 조심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 이럴 때는 같은 갑각류인 게 그리고 바닷가재 등의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 할 때는 같은 견과류인 땅콩 그리고 헤이즐넛
같은 것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그럴 때는 같은 장미과 과일인 뭐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식품군이 아니고 또 다른 종류에도 이게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텍스 고무와 열대 과일 사이에 교차 반응이 있는데요. 이 라텍스와 뭐 바나나, 키위 같은 열대 과일에 유사한 이런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라텍스 고무 알러지가 있을 때는 이런 바나나나 키위 같은 열대 과일을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또 대표적인 교차 반응으로 뭐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갑각류 사이에도 교차 반응이 있는데 이 진먼지 진드기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뭐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성분이 이 갑각류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으면 갑각류를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정혜정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요. 유발 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원래 사용하시던 물건을 원래 사용하시던 패턴대로 계속 사용하면서 노출을 시켜서 병변이 유발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검사는 원인 물건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 물건 안에서 어떤 물질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셀프로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원래 사용하시던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발라두는 게 아니고 씻어내는 물건인데요. 요거 테스트 하신다고 그냥 이렇게 발라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극만으로도 습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알레르기가 없음에도 그걸 원인 물질로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생기는 음식물 알러지, 특히 우유나 계란이나 대두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세 정도 갔을 때 50% 이상, 최근에는 뭐 70% 이상까지 자연 소멸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나 갑각류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소멸률이 한 10% 정도 돼서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고, 특히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또 거기에 접촉된 경우에는 훨씬 더 증상이 심하고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접촉되는 것을 이제 주의하고 막아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진단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쭉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저희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